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 중국에 25% 추가 관세를 할 것이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냥 폭락을 했었는데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 끝났네요. 자, 트럼프는 SNS에다 예고한 대로 중국에 추가 관세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다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다음 주 미국을 따르면서 상승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수입차 관세 문제와 MSCI 중국 A지수 편입 확대로 인해서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할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지수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4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1.7이나 빠졌는데 자꾸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받쳐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얘네는 1%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 상승 중이었는데 종가에 빼버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마이너스였는데 종가에 올려버리고, 이게 꼴등과 1등의 차이죠. 또 환율을 보시면은 1180에서 5원 정도 내린 1175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라던가 다른 나라도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를 했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61.73달러, 62불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상승을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내렸는데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왔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인데, 여기서 조정 주면서 내려갈 것 같았는데 얘는 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적이 호조가 나왔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 뉴스 이후에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 오히려 큰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애플 관련주 BH라던가 국내 인터플렉스라던가 여러 가지 주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인터플렉스라던가 LG 이노텍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적 호조에 큰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또 조정을 주게 생겼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서 제외 예상이라고 뉴스가 나왔네요. 옛날에 한국이 환율 조작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 중에서 두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에 의심이 된다, 이런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주가도 잘 안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 조작국 그런 게 아니라 환율 관찰 대상국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번에 또 제외될 거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MSCI 모건 스탠리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3%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5월 13일 날 중국 A지수 편입을 확정시키면서 우리나라 자금이 중국 지수로 다 넘어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밤사이 올랐다라는 거는 글쎄요, 어떤 신호일까요? 야간 선물도 간만에 0.15%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1% 이상 떡락과 그 다음에 0.45% 정도 막 떨어지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세 내역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1,000억 원 정도 매도고 개인만 샀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000억 원 정도 매도,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000억 원 정도 매도, 계속 야간 선물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장이 열리면은 선물, 야간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은 조금 사요. 물론 최근까지는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옵션 때문에 선물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야간 선물 매도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똑같아요. 1% 이상 하락. 1.91%까지 하락을 하다가 0.0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도 얘는 1%대 급락이 나와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역시 한국과 다르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으로 끝나고 올라갔다가 오히려 더 내려오던데, 역시 1위와 꼴찌는 다르다는 게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보여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년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나스닥이라던가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오른 게 4.48%, 6.94%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나스닥과 다우는 1년 동안 지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상위권에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다? 꼴찌다. 꼴찌고 이탈리아와 터키가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가 꼴찌를 탈환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5월 6일이라서 쉬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장을 개장한 다음에 다른 나라 1% 정도 내릴 때 우리나라는 3%가 내리는 기욤 패트리처럼 기욤을 토하면서 무려 꼴찌에서 1등, 이거는 선물이라서 안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어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맹추격에 오던데 이탈리아가 아직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죠. 1.5포인트 정도 갭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최소 1% 정도 반등은 나와줬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1.2% 정도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3% 내렸어요. 물론 이게 전 세계 지수 꼴찌고 옵션 만기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옵션 만기 끝나고 다른 나라 이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나라가 반등이 못해도 한 1.5 정도 나오면서 이게 좀 지수가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0.2% 정도밖에 안 올랐죠. 코스피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으로 끝났고 이게 꼴찌 증시의 위대함이죠.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를 빼도 3%대 반등이 나오고 물론 중국도 안 좋지만 그래도 얘네는 5,000포인트를 2번이나 찍은 나라예요. 2번이나 찍은 나라.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이 정말 경제 후진국이고 증시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네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에서 못해도 3,000포인트에서 놀고 있었고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5,000포인트를 여기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6,000포인트를 찍은 적도 있어요. 우리는 3,000도 못 넘겨봤는데 얘네는 거기까지 찍었었고 이게 보시면은 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3.64%밖에 안 오르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보면은 야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 상하이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얘네는 완전히 최고점까지 찍었다가 내려온 거예요. 찍었다가 6천까지 찍었다가 아니 5천까지 찍었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좀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는 안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3년 동안 여기서 오른 지수가 6.60이라는 거는 2017년도에 한번 쫙 올랐을 때 그때 기록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3년 차도 그렇고 1년 차도 그렇고 전 세계 맨날 꼴찌였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10년 동안 꼴찌에서 2위, 3위, 4위, 1위 막 이러던 나라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투자법이라던가 선진국 지수를 보고 우리가 매매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0 정도 내렸습니다. 물론 빠지다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가 가려면은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개혁안이 나온 다음에 계속 내리고 지금도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네요. 필라델피아 지수라던가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많이 나오고 연중 최고치까지 찍은 지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월요일날도 제약 바이오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없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지난 4일간 개미는 1.5조 원을 샀다. 그리고 개미는 주식을 왜 샀을까 하면서 이거에 대한 레포트 같은 게 나왔는데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일 무역 협상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안 할 것이라고 개미들이 예측을 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 개미만 샀죠. 이거 보면 참 우리는 죽어납니다. 죽어나. 개인만 다 샀어. 주가 내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뉴스를 한 4일 정도 전에 썼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이게 20시간 전이라고 돼 있었는데 20시간 전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저 기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딴 데 걸 좀 퍼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직접 제가 찍어보니까 1.5조 더 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얼마만큼 샀냐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해봤거든요. 대략 2조가량이에요. 저 기사가 나왔을 때가 한 이 정도인데 이 위에 거를 더 포함을 시키면은 2조 정도 됩니다. 2조. 4월 한 달 동안 산 매수량이 2조 정도예요. 2조. 어떤 분들이 제 동영상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뭐 매도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개미만 지금 2조 가까이 샀는데 사는 사람만 있지 파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물론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은 뭐 현금 확보를 다 하시고 저처럼 지금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쪽에서 뭐 매도를 했으면 지금 진짜 편안하게 무역 전쟁이든 뭐든 신경 안 쓰고 이걸 보실 수 있잖아요. 개미가 정확히 산 금액은 이게 1.8.5인가 되는데 4452 해가지고 2조라고 보고, 그러면은 외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떨까? 외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산 것도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팔았죠. 근데 여기서 산 거를 이때 다 팔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개미가 산 거라던가 외인이 판 거는 뉴스에 대문짝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탈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패닉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물론 2018년이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내릴 때 외국인 때문이다, 아니면 개인들이 쫄아서 던져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지만 진짜 주범은 기관이에요. 기관이 던진 거는 뉴스를 안 내보냅니다. 지네가 애널이고 지네가 기관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기네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던진 걸 보세요. 6천억 원, 4천억 원.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1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가 역성장 뉴스가 나오고 환율이 급등했을 때부터서 얼마를 팔지 알아요? 여기 보시면은 4월 6일부터서 큰 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4월 6일은 물론 휴장이라서 안 열렸죠. 4월 8일부터서 계속 팔아가지고 지금 3조 8천억 원 정도 팔았어요. 제가 다 더해보니까 3조 8천억 원 정도 팔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기관 매도 소식이라던가 기관 때문에 주가가 내린다, 기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리고 있다 라고 뉴스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개미가 샀다, 외국인이 5천억 원 던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야, 외국인이 5천억 원 던져가지고 주가가 내린 것보다 얘네는 하루에 6천억 원씩, 그리고 연일 4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판 게 3조 8천억 원. 4조로 봐도 되는데, 얘도 4452 하면은 4조로 봐도 되는데, 4조는 뭐죠? 예, 참치죠. 그래서 이번 하락의 주범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기관이에요, 기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기관을 저렇게 펌하는 레포트 같은 게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지수가 빠질 때 방어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패턴이 달라요. 이거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2100, 2200 금투가 지지하러 오겠구나. 왜? 지난번에는 2100선이라던가 2200선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얘네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얘는 2200이라던가 2100을 지지해주는구나.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고 얘네가 사는 거예요. 얘네가 사는 걸 지난번에 봤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개인은. 그리고 무역전쟁, 트럼프가 설마 뻥카겠지, 페이크겠지 했는데 실제로 부과를 했어요. 개인들이 이제 어떡하죠? 저거 미수라던가 신용 다 땡겨서 한 건데 개인은 한 일주일 정도 이상 풀로 사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한 10%, 20% 정도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투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투매가 나올 요소가 두 가지 있다고 했었죠. MSCI 비중 확대, 그거 13일입니다. 그리고 요 자동차 관세, 수입차 자동차 관세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5월 18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도 또 이번 주처럼 또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제약주에 관한 소식은 어제 올렸던 영상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주 급락, 한국 증시의 반등 언제 나올까? 이 뉴스를 보시거나 이 밑에 영상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서 나온 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걸 안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자, 북한 미사일 발사 신뢰 위반 아니야. 자, 이거를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뢰 위반이 아니라는 게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뢰를 벗어나진 않았다. 트럼프 혼자 생각한 거고 유엔 제재라던가 뭐 이런 거는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반되는 거는 유엔 안보보장, 줄여서 유안이죠. 유안 킴벌리가 아니라 유안이 이쪽의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이 맞아요.
북한에서는 우리 미사일 쏜 거 맞는데 미사일 쏜 거 맞는데 하면서 자료 제공이라던가 이런 걸 막 하면서 계속 이거 미사일 맞아 했는데 한국은 자꾸 이상한 단어 불상 발사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얘기를 했죠. 불상이라는 거 자체가 미확인 물체 이거를 뜻하는 건데 그 뒤에다 발사체를 결합한 거는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쓰던가 아니면 이것만 쓰던가 해야지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온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자꾸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랑 일본이랑 다른 데는 다 미사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400km 가까이 날아갔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불상 발사체 해가지고 저는 무슨 석가탄신일 기념해가지고 불상 파티를 했나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불상을 발사했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씨 얘네 북한이 아니 종교가 있었나? 김정은만 믿는 거 아니었어? 이 생각에서 불상을 이렇게 발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불교 쪽만 이렇게 발사할 수 있구나. 불교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기독교 쪽에서도 이렇게 발사를 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베르사체래요. 베르사체.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실적이라던가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애플을 언급했죠. 애플 같은 경우에 2% 하락. 그리고 애플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BH. 그리고 지금 다 하락해서 상승분을 다 반납했죠. 전 BH가 상승했을 때 애플 실적이 좋아도 애플은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애플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거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애플 스토어 그쪽이 잘 나온 거지 BH 회사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뉴스 나온 이후로 한 번 올랐고 그 다음에 쭉 내렸죠. 지금은 섣불리 뭐가 오른다 못 들어가요. 지금 그래핀 관련주 그런 것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핀은 진짜 완전히 작전이에요. 어제 얘기도 했었고 좀 이따 한 번 더 볼 거지만 일단은 애플 관련주 BH하고 인터플렉스는 솔직히 적자 기업이고 볼 것도 없고 그럼 LG 이노텍인데 얘네도 애플이 내렸으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등도 안 나왔어. 애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얘네가 반등이 안 나왔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영업손실 114억 원 적자 전환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안 나왔어. 애플이 안 팔린 게 맞아요. 팩트예요. 팩트. This is fact. Yeah. 팩토리가 아니라 팩트인데 지금 실적이 애플 관련 주식이 안 나오니까 2분기, 3분기도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의 몇몇 종류의 모델은 판매가 금지가 됐어요. 금지. 골드 Z. 예.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LG 이노텍이라던가 BAT라던가 아니면 인터플렉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솔직히 실적이 암울해 보이죠.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얘네가 어닝 쇼크가 날 정도인데 다른 회사들, 중견업체라던가 그 밑에 다른 회사들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GDP가 역성장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죠. 그리고 노무라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번 연도 2.4에서 1.8로 하향 조치를 한다고 했고 거기다가 트럼프는 중국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이제 중국 위안화가 또 절하가 돼가지고 지금 위안화 여러분 한번 가격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분기 아직 2분기예요. 2분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2분기 기업들 실적도 안 좋을 거고 뭐 관광 레저 이쪽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도 생길 거예요. 지금 1분기에 경상수지가 이제 불황형 흑자로 돼가지고 겨우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4월이라던가 5월 달에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할 거고 노무라의 레포트대로 갈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휘청휘청거린다고 했는데 지금 2분기, 3분기는 더 휘청거려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랭값만 보면 돼요. 자, 1년 전 2018년 6월달 랭 가격이 9만원이었어요. 지금 4만원 반토막 났죠. 근데 이게 12개월까지밖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열광하던 2018년 1월 달에는 랭 가격이 무려 10만원이 넘었어요. 16만원, 17만원 그 정도 되고 제가 그 가격에 제가 샀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인텔이 CPU의 결함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돼서 그게 물량이 해소되고 나면은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뭐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코인 열풍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라던가 램이라던가 그런 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그렇게 반도체가 급부상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인텔 그거 CPU 결함 서버용 PC 몇 개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 예전처럼 뭐 채굴장 만들어가지고 채굴하면서 막 비트코인 채취하지 않은 이상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실적이 좋아봤자 뭐 0.2% 상승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게 10% 20% 막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0.2 정도 막 해서 상승했어도 상승 정도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실적이죠. 자, 여기서 게임주들이 어제 대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 다 짜고 했나? 컴투스부터 보죠. 어마어마하게 어제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을 했잖아요. 이 시기 5월 끝자락에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실적 발표 막 빵빵 때렸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얘네는 실적 발표를 언제 했어요? 빨리 했어. 왜? 우린 실적 자신 있거든? 얘네는 4월달에 했어요. 4월달. 근데 이 실적이 좀 밀리는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미루자. 그리고 금요일날 하자. 금요일날 딱 해고 튀는 거야. 이 제일로 나쁜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은 금요일날 6시 1분에 공시를 올려요. 그리고 담당자 퇴근하고. 왜냐면은 그거 올리자마자 바로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면서 막 문의 요청 오고 막 그러는데 참 야같죠. 그걸 가장 잘하는 업체가 어디다? 네 글자. 이거 훈민정음이라고 하나? 자음어. 자, 여기 업체가 가장 올빼미 공시와 양아치 짓을 많이 하죠. 여기는 세이, 한미약품입니다. 여기. 그래서 한미약품은 공시를 늦게 하거나 공시를 어떤 식으로 한다. 처음에 호재 공시를 금요일날 때려놔서 아침에 갭을 띄워놓게 하고 그 다음에 갭 띄운 다음에 30분간 상승했을 때 VI 걸리고 막 상승했을 때 그쪽에서 악재 공시 같은 거 하나 팍 하면서 내려 빼는 그런 양아치 짓을 3번이나 했는데 이런 거 공시 나올 때도 잘 봐야 돼요. 얘네들이 막 6시 1분에 올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 회사 진짜 양아치구나. 이 회사 주식은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302억 원, 해외 비중 81% 차지. 이런 뉴스를 딱 낸 거 보면은 별로 수익이 안 좋다란 얘기죠. 뒤에 쓰잘데기 없는 말 써놓으면은 보통 쓸 말이 없어서 좋은 얘기는 못 쓰겠고 저런 식으로 뉴스를 하는 거지. 이 뉴스를 누가 주는 줄 알아요? 게임 회사면은 게임 회사에서 보통 홍보부가 있습니다. 홍보부가 자기네 회사 홍보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적 자료 같은 거를 게임 웹진이라던가 일반 신문사라던가 이런 데 포털 사이트에다가 제공을 해서 지네가 써서 주는 거예요. 지네가 써서. 그래서 기사가 다 똑같아요. 보통. 제가 옛날에 게임 잡지사에서 일해서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이런 거죠. 제목을 좀 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뒤에다가 뭐 단기 순이익 감소 뭐 이렇게 못 쓸 거 아니야. 자기 회사면은 좋은 쪽으로 좀 해외 비중이 얼마 차지했는데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5.5 매출액은 5.5 영업이익은 23점 단기 순이익은 16% 감소한 수치. 그러니까 감소예요. 다 감소.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실적이 안 좋은데 안 좋다라고 안 써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23.5% 정도 안 좋죠. 근데 어제 주가는 올랐어. 게임주가 어제 NC라던가 뭐 다른 애들이 다 올랐거든요. 오르니까 그걸 따라갔나 봐요. 7.78%까지 오르다가 종가는 4.25% 정도 상승으로 끝났고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쏜나? 빡가나? 여기 메릴 린치가 여기 주축으로 들어오고 CS하고 모건 얘네들 들어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7만 주 해봤자 이거 아휴, 얘네가 바닥이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제가 공매도 치기 좋은 날이죠. 짠짠짠 이렇게 4%대 막 이렇게 공매도 쳐놓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컴투스는 솔직히 이제 10만원 깨고 더 내려갈 때가 됐죠. 얘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실적 호조 기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뜨는 날이 많거든요. 근데 실적 나오고 촥 내리고 실적 호조 기대 실적 나오고 확 이런 식으로 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얘는 여러분이 19만원 갔을 때 탈출을 했어야 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얘는 2017년도에 산타랠리였죠. 제가 2017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다. 2014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산타랠리가 게임주에 왔었어요.
중국, 차이나라는 말만 들으면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게임주든 뭐든 다 올랐고, 얘가 앱스토어라던가 중국에서 판매가 1위, 2위 서머너즈 워라는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때문에 아니 무슨 이 2만원짜리 주식이 20만원 가까이 갔어. 내 기억하네. 맞아. 이게 12월 달이야. 12월 달에 산타랠리 있어가지고 제가 게임빌이랑 컴투스 예전에 매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게 딱 20만원대까지 꼬셔놓고 20만원 갈 것 같잖아. 그 다음에 딱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월남에서 돌아온 김서방처럼 어때요? 분명히 3년 뒤에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나갔을까요? 아니다. 얘 20만원 간다. 네, 3년을 기다렸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 이거 조금 못 참을까? 랠리 간다. 코스피, 코스닥, 랠리 있고 렛잇고 렛잇고 하면서 이제 겨울왕국처럼 코스피 3000을 노리고 사람 코스닥 막 1000 간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원래 시작을 1000에서 한 거. 처음에 코스닥이 생겼을 때 1000포인트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700포인트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탈출할 기회를 줬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안 나갔으면은 어떻게 된다? 패대기. 그래서 지금 탈출할 수 있을 기회 줬을 때 탈출했어야죠. 물론 이게 또 3년 뒤에 또 오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얘가 뭐 배당을 많이 주거나 뭐 그런 회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배당 수익률 1.39%, 은행 이자보다 덜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도 돈이에요. 맨날 HTS 보고 뭐 이거 보면서 확인하는 그 시간 1년에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뭐 다른 거 영어 공부라던가 아니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일본어 공부라던가 뭐 다른 거 해봐봐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개발에 좋은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한 3년 정도 했는데 이 시간 동안 편의점 알바를 했으면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벌었을 텐데 3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나온 손실이 3,700만 원인가 지금 되고 아니면은 제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원어민을 그냥 초청해서 1대1 과외를 3년 동안 했어도 이거보다는 돈을 덜 썼을 텐데 이 생각도 들고 현타가 올 때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막 HTS 보는 시간이나 이런 거 보는 시간 막 생각해 보면은 은행 이자보다 배당도 안 나오고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은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냥 주식 말고 CMA 통장이라던가 적금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게임빌 보죠. 게임빌은 컴투스의 컴둘스 둘이 영어로 투죠. 컴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옛날에 얘랑 같이 올랐어요. 19만 5천원까지 얘가 더 올랐었어. 근데 쟤는 서머너즈 워라는 킬러 타이틀이 있지만 뭐 게임빌이야 물가에 돌 던지기 뭐 이런 이상한 게임밖에 없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손실 41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얼마인지도 안 써놨어. 그냥 적자지속 이렇게 해놨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야 360%? VR 게임이야? 뭐 360도 회전 VR이야? 야 전년 대비해가지고 360%나 하락을 했대요. 얘는 4만원도 고평가였구만. 4만원 또 고평가였어. 야, 얘 저점 깨버리네요. 지난번 저점이 42,000원이었으니까 이거 깨겠네. 아, 얘가 원래 2만원 얼마짜리 주식이었거든요. 다시 원래 가치대로 돌아가네. 너무 거품이 꼈었죠. 와, 360% 마이너스가 났다는데 그럼 전년 대비해서 했다니까 전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전년 대비해서 했으니까 2018년도 1월달 부터 3월달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나? 아닌데 6월달이라던가 나로도 근데 마이너스 나올 거라 예상을 했네.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거를 여기가 컨센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적자폭도 확대됐고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41억 원 정확히 나왔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2억 원 흑자전환 그리고 298억 원. 이거 충족 못했네. 안 좋네요. 근데 이렇게 적자 나올 걸 예상이 돼 있고 전년에만 딱 1분기 그때만 흑자였네. 보니까 2018년에 딱 3월에만 흑자였네요. 그래서 지금 적자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어제는 게임주가 실적이 안 나와도 다 갔거든요.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을 9시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안 빠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른 데서 실적이 좋게 나온 데가 있었어요. 바로 넥슨GT죠. 넥슨GT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자, 넥슨 최대 실적. 넥슨 사상 최대 실적 1분기 매출 9,498억이네요.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구만. 저 뉴스가 나왔지만 여러분 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웃긴 게 왜 여기에는 뉴스에 안 나왔지? 아니 여기 자기네 회사인데 이쪽에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넥슨GT가 저렇게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이 나왔는데 얘는 오후에 발표했구만.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 상 가나 했더니 상은 못 갔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꿈을 꿨나? 내가 이거 장중에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본 게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실적 예상치를 받고 그게 장중에 좀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넥슨GT하고 넷게임즈? 어제 잘 갔단 말이에요. 어제 잘 갔다는 거 어제 그나마 상승을 했다는 거죠. 왜? 코스닥 종목이 내린 종목이 더 많은데 내린 종목이 더 많은데 그 중에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는 거고 얘도 실적 좋게 나왔던데 보니까 봐봐 얘도 실적 좋게 나왔어. 그리고 썬데이 토즈에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쟤네 두 회사를 빼고 솔직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온 데가 없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 19억 원 전년 대비해서 8.1% 상승이야 하락이야 안 써놨죠. 감소네요. 아이 나쁜 이 자식들 이거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 놓는 거야. 제목에 다 써놓으면 사람들이 클릭 안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8.1% 감소. 자, 위메이드 실적 안 좋았고 썬데이 토즈 실적 안 좋았고 게임빌 안 좋았고 컴투스 안 좋았고 지금 4개가 넘는 게임 회사가 안 좋았어요. 넥슨 빼고. 완전 넥슨의 독식이네요. 그럼 넷마블은 실적이 어땠죠? 안 좋았어요. 넷마블도 실적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남은 데가 웹젠인데 웹젠도 실적 발표했어요. 얘 게임 회사들이 5시 이때 다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62% 이렇게 매출 감소해가지고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게임주는 그 위메이드 오르면서 최근에 랠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판호 이슈 있었죠. 중국에서 판호가 뭐냐면은 뭐 판다랑 상관없이 그 판권 문제하고 게임 심의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판호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게임 심의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역사적인 내용도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내용은 게임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이름도 영어로 해서 안 되고 게임 내 결혼 시스템이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게임 내 가챠 시스템도 막 없애고 우리나라에 너무나 안 좋은 뉴스가 됐었는데 그때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지지도 않길래 이거 뭐야 원래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시 열린 중국 게임 시장 한국은 쏙 뺐다 하면서 한국에 아주 불리한 조건이다. 이게 4월 3일날 그 뉴스잖아요. 그리고 또 사드 여파 때문에 한국은 지금 모바일 게임에 심사도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안 좋은 쪽 뉴스가 나오고 쭉 빠졌죠. 4월 3일 기준으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임주가 그래요. 게임비로 원래 개판이고 저 뉴스 나온 다음에 그냥 쑥 빠졌잖아요. 4월 3일부터서 여긴 더 내렸네. 쭉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위메이드가 치고 올라갈 때 조심하라고. 얘는 미래의 전설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판권 가지고 싸우다가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위메이드 자체도 실적도 안 좋고 두 번째로 뭐다. 얘는 호가가 너무 얇고 막 매매하기도 힘든 종목이라서 실제로 거래하기가 힘들다 얘기를 했었고 얘는 그 이슈 때문에 올랐고 그 이슈를 따라가지고 다른 게임주들이 올랐는데 실적 닦아보니까 중국 판호 이슈 확실하죠. 한국에 지금 게임 심의를 몇 달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 몇 년이 아니라 한 1년 가까이 안 해준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중국에 진출 못하고 서비스도 못한 게임 회사들이 되게 많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블리자드라던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0%가 나올 정도면은 심각한 거죠. 중국이 이만큼 중요해요. 중국이 진짜 여러분 저기가 뭐 망해라 뭐해라 하면은 우리나라 회사도 몇 개 문 닫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트럼프 잘한다. 트럼프를 여러분 지켜 세울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가 뭐 경제를 일으켰다. 트럼프 때문에 나스닥과 다우가 최고치다. 그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야,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때도 그렇고 뭐 클린턴 때도 그렇고 뭐 하고 그렇고 다우하고 나스닥은 10년 동안 신고가였어요. 계속 신고가였고 계속 잘 나갔고 트럼프 이전에 뭐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실적 호조하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실업률이 최저가 나오고 원래 얘네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었고 지표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올라탄 거지 트럼프가 이쪽에서 내려가던 걸 이렇게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얘가 취임한 다음에 무역 전쟁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 때문에 이렇게 꺾이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린 건데
오히려 얘가 그런 짓 안 했으면 그냥 여기서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올라가던 이 다우보고 트럼프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트럼프 취임하고 요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됐잖아. 다른 애들이 있을 때도 다 좋았어요. 증시는. 미국 같은 경우 10년 동안 이건데 다 좋았는데 트럼프 때문에 오르고 트럼프 때문에 신고가를 간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상식입니다. NC소프트에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부진해요. 1분기 매출 3,568억 원, 영업이익 796억 원. 그리고 여러분 넥슨에서 실적이 잘 나온 게 뭐냐면은 넥슨은 일본 쪽에도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매출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말고도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넥슨 게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았죠.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9%,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7%. 이거 뭔 개소리야? 자, 여기 있네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1%. NC소프트. 역시 게임주 실적이 다 안 좋군요. 이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라고. 중국이 파노라던가 뭐 저런 거 믿지 말라고. 저거 판권 심사 뭐 저거 다시 풀어주고 뭐하고 해봤자 저거 다시 풀리면 2분기 3분기 때나 뭐 가능할 거 뭐 그러는데 게임 심사 룰 자체를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큰 타격을 입는다. 가차라던가. 가차가 뭐냐면 뽑기예요. 뽑기로 해가지고 뭐 강화 확률 뭐 몇 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막 쓰잖아요. 그걸 막아버리고 막 지금 그러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런 걸로 수입을 되게 많이 얻는데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게임주들 다 무너지네요. 자, 그리고 MP 한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샀으면 진짜 한강 가셨겠네요. 거의 하한가까지 섰다가 약간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왜 내렸을까요? 이 미스터 피자에 있는 MP 그룹이 이 계열사에서 이제 빠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상장 폐지 위기. 나 옛날에 MP 그룹, 그러니까 옛날에 뭐였지? 얘 매매했었는데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뭐였지? MP 한강이 아니라. 생각났다. MPK. 제가 옛날에 얘하고, 그 다음에 참존? 그 화장품 회사하고 뭐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뭐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샀다가 막 상한가 가고 그래가지고 대박 났었던 적이 있긴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렇게 됐네요. 근데 이름을 왜 한강이라고 지어놨냐? 진짜 한강 가게 생겼네, 이거. 아니 이름이 한강이야. 진짜 이거 샀으면은 여기서도 하한가 맞고 여기서도 하한가 맞고 여기서도 하한가 맞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미스터 피자는 뭐 갑질 사건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주주들만 불쌍하죠. 얘가 갑질하고 뭐 그런 회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재무제표 우리한테 준 건 재무제표밖에 없는데 CEO의 자질이라던가 뭐 그런 거 여러분 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컨텐츠로 뭐 회사 기업 탐방 해보라고 하는데 미쳤어요. 여러분 개인 소액주주가 기업 탐방 가면은 뭐 해준 줄 알아요? 가서 팜플렛 하나 주고 가라고 해요. 우리 회사 팜플렛입니다 하고 가라고 해요. 누가 소액주주인데 잠깐 CEO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인터뷰 괜찮으십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여러분. 뭐 유튜버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는 해주던데 뭐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 회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거나 그 슈퍼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회사를 차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뭐 인터뷰도 해주고 그러지. 이 사람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돈도 없고. 뭐 이런 게 진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뭐 남양유업도 계속 불매운동 하고 있잖아요. 근데 CEO라던가 걔네가 잘못된 거지 회사 사람들이라던가 주주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얘는 불매운동 시작된 다음에 주가가 요딴 식으로 내렸는데 참 안타깝죠. 이거 사신 분들은 얼마나 짜증났겠어. 내가 회사 주인장이 이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불매운동이 막 아직도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주주하고 거기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주말이 다 끝나려고 하네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유튜브 만들다 끝나려고 하네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홈쇼핑도 실적을 발표했어요. 지난번에 GS 홈쇼핑 실적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홈쇼핑이 중국에도 진출하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마트라던가 뭐 신세계 요런데 실적 다 안 좋죠. 근데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이 실적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영업이익 336억 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중국에서 철수.
한국 불매운동하고 사드 보복 그 이슈 때문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회사의 50% 이상은 중국과 연관이 돼 있어요. 중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이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자로서 그리고 생산 업체로서 저쪽에서 공장 문 닫아버리면 우리나라 회사 도산하는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저 무역전쟁이 빨리 끝나고 트럼프가 여러분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라면 안 돼요. 근데 트럼프 잘한다 하면은 여러분의 주가는 박살이 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박살 나는 게 중국의 생산 기지라던가 생산 공장이 뭐 있고 그런데 위안화저라 붙어서 뭐 그러면은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입을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입을 별로 안 하게 되면서 안 좋을 거다. 이게 나오면서 지금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애들이 떡락을 하는 거고 하루에 여러분 5% 2% 이렇게 빠질 날이 1년 중 몇 번이나 있는데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그런 것처럼 모든 업종에 다 관련이 있어요. 홈쇼핑 중에서는 실적이 옛날에 현대홈쇼핑 저 샀었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매출 1위가 NS홈쇼핑이에요. NS홈쇼핑. 홈쇼핑 중에서는. 근데 NS홈쇼핑도 실적 나왔어. 같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도 적자예요. 전년 대비해서 40.6% 이렇게 돼서 홈쇼핑이라던가 쇼핑 그리고 이마트 뭐 마트 그런 관련주 다 망했습니다. 신세계 자 호텔 신라가 1등이죠. 면세점 1등이 신라호텔 그리고 2등이 어디냐면은 뭐 이제 신세계라던가 뭐 이런 데인데 신세계 실적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잔 1분기 영업이익 1,100억 원 전년 대비해서 2.9% 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얘는 안 간 이유가 있네요. 호텔 신라 날아갈 때 안 날아간 이유가 있네. 단일가에서도 약간 내리고 얘는 못 따라가대요. 호텔 신라는 막 날아가는데 얘는 못 날아가다.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촥 치고 올라갈 때 신세계는 못 간 이유가 있었네요. 실적이 안 좋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마트, 롯데 쇼핑, 롯데 하이마트 모든 쇼핑과 유통 주식 쪽이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중심엔 뭐가 있다? 중국. 그 사업 철수하고 뭐 그런 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거 몇 년 가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오늘 이거 만들다가 하루가 다 끝났네요. 자, 1번.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은 지금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자, 2번 분기 게임주와 그 다음에 쇼핑 관련주가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았죠. 그 주축에는 주소비자가 중국인 업체들은 실적이 전부 다 어닝 쇼크죠. 게임주는 중국의 게임 심사 문제, 그리고 쇼핑 관련주는 중국에서 사업 철수 때문에 생긴 손실 때문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업종은 실적이 개선되거나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1분기 기대하지 마세요. 2번, 다음 주 외인의 포지션을 잘 관찰합시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옵션 만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갈 수가 있고 당장 13일 모건스탠리 MSCI 중국 에이지스 편입 확대 그리고 5월 18일 수입차 관세 문제 있으니까 과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잘 관찰합시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더 준비한 게 있고 더 할 말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됐네요. 제가 진짜 주말인데 쉬질 못해서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